안녕하세요. 바바라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징조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5월에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하네. 이렇게 되면 메인 건설사들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데,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봐도 무방을 하죠. 본격적인 부실 걸러내기는 속도전 양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우수수수수수 추풍낙엽처럼 걸러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올 들어서 지방에서는 부산 4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좌거래 정지 처리까지 된 것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해까지 괄호를 쳐보면 1년 6개월 만에 전체 7개사가 문을 닫으면서 그야말로 지방건설사들은 완전히 엄청난 부도 양상의 공포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포가 전방위적으로 전이되는 속도가 빠른 건 이렇게 하부 구조가 무너지니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역피라미드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라면 이거 어떻게 무게중심을 전체적으로 잡고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콧바람만 훅 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건 부산이라는 지역에 한정해서 보는 한정판 부도 위기인데, 이걸 전체적인 범위로 확대해보면 앞으로 아득한 지대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대우건설이 폭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메이저 건설, 여기가 프루지오 브랜드로 아파트 부분에서는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사인데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했죠. 바로 임원급을 제외하고 직원들에게 휴직기간, 그러니까 유급으로 14일에서 1개월간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조정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아득한 말 아닙니까? 건설사가 불철주야,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불도저급 직진의 이 사업장 분위기, 절대로 엔진이 쉬는 법이 없는 무작정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쩌렁쩌렁 물려야 할 곳이 이 자체적으로 판을 접겠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이거 상당히 영업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거라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말 5월부터는 대형 건설사들도 작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비단 건설사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들불 번지듯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휴직 기간을 못 박아두게 되면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쉴 수밖에 없는 건데, 안 쉴 수가 없는 구조죠. 그냥 보름을, 한 달을 때려 박아야 하는 건데, 기본급의 50% 정도 유급 휴직인데 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찜찜하게 하겠죠. 아직 50% 유급 휴직에 대한 안건은 정확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대형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자체 자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직원들 월급주의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유급 휴직 50%지만 실은 말이 유급이지 월급이 반토막이 나는 건데 쉬는 게 아니죠. 바늘방석 앉은 느낌도 나는데, 일단 대우건설 입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지금 주택 경기가 살벌하게 식어가는 시점에선 수익성 확보라는 빨간불이 엄청나게 시뻘겋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직진을 하기 위한 엑셀을 밟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얘기죠. 일단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선 회사 차원에선 가장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 이 부분이죠. 일단 당장 들어가는 인건비 파일을 줄여야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서둘러 이런 대응책을 가지고 나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루지오 브랜드가 이전에 엄청나게 선방을 할 때 깃발만 딱 꽂으면 그냥 현장에선 터져나가리만큼 분양 흥행을 기록했던 일들이 눈에 선할 텐데, 이제 서울권 벗어나면 현장 영업이익이 극도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미분양 폭탄 막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당장 돌아가야 할 자금이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뭐 인건비 차원에서 권고 휴직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가뜩이나 본사 직원들마저도 현장직 지원을 하러 가야 하는, 뭐 어찌 보면 현장직이 비어 있으면 뭐 데스크만 지킬 수 없으니까 바리바리 뭐 차출이 돼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대형 건설사들도 살기 위한 자구책이 정말 엄청난 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금감원에 따르면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이익이 1148억 정도, 지난해 매출에 비해서 4.6%,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35%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기 수익이익도 915억 정도로 7% 가까이 줄었고, 이렇게 되면 당장 뭐 회사가 돈이 돌아갈 수 있는 벨트라인이 멈춰서게 되는 렉이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인건비 부분에서 뭐 부담을 충분히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얘기죠. 일단 뭐 겉으로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업무 환경 지원이라는 목적. 근데 이거 뭐 어찌 보면 그냥 대의명분이죠, 대의명분. 건설 현장 상황이 불철주야 뭐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하는 정말 할 일이 태산 같다면 이런 분위기로 뭐 접어들 수 있겠습니까? 영업이익이 뭐 몇천억이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익들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이익 부분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건데, 그만큼 지금 주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딱 대우건설 폭탄 선언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급의 주체인 건설사가 알아서 일을 축소하고 인력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장창 그렇게 쥐고 있는 자기 집 집값만 올라간다는 환상에 젖어 있을 수 있는가? 이것도 진짜 연구대상이다, 연구대상. 부동산 기저의 포크레인급 산업들이 이렇게 죄다 자금 위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여전히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말들이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털끝도 그런 일구의 가치도 없는 말들이라는 걸 이 대우건설 사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절대로 이런 설레발들에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뭐 대기업들도 엄청난 자금 압박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고금리, 장기화로 금리 부담이 삼성은 2배가 넘어섰고 포스코 역시도 2배가 넘어서고 있어요. 미국 연준의 고금리 부담은 단지 개인 주담대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죠. 산업 전반으로 번져가는 리스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삼성은 늘어나는 금융이익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지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 56조 정도에서 14조 정도 줄어드는, 이거 아찔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74% 정도가 급감을 하는 순이익 파이가 그만큼 증발했다는 거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이 70% 넘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대기업들도 지금 엄청난 자금 부담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그러나 영업이익을 통해서 쳐낼 수 있다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어디 그리 쉬운가? 도리어 대우건설처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원 감축을 뭐 한다는 것도 지금 상황에 좀 애매한 거고, 그러니 뭐 휴직제도 통해서 이런 부담들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건데, 지금 이만큼 한국 경제 자체가 대기업들의 뿌리도 흔들릴 만큼 상당한 위기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쪽은 다시 뭔가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는 것처럼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3월에 4,000건 넘어섰다 했는데 통계상으로는 3,800건으로 그치는 것으로 보이죠. 일단 2,000건 선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추세 보이다가 3월에 극적인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 신생아 대출 수요가 몰린 거고, 주로 소형 아파트들, 노도광 중심으로 물고 들어간 수요가 집중화된 특수한 케이스라 파악이 됩니다. 일단 4월 거래가 얼마나 추세적으로 치고 올라올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 2,700건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 보통 5,000건 이상 돼야 집값 반등의 선행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뭐 잠수 상태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푸시하면서 추세적인 거래 양상이 제대로 치고 나올지는 미지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장 거래는 뭐 죄다 급매 수준에서 주변 시세를 무너뜨리는 가격대가 거의 대세 수준입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너무 핀셋 지역에서만 건져 올리는 우물 같은 성격 강해서 이런 좀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분석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매물이 85,000건 이상을 이미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형 건설사들의 자금난, 중소형 건설사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은 이미 나락으로 빠져가는 추세고, 대형 메인 건설사들도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 강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봄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 희망사항을 현실 상황으로 바꾸려는 조금은 억지가 섞인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집값에 대한 반등이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오매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외 변수, 국내 위기 등등이 전혀 발가락 떼만도 못하게 느껴지는지 무조건 집값 추세에 대한 낙관적인 스탠스는 아무튼 매수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경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 이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사막 한가운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는 판살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 이거 뭐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액션인데, 배우건설까지도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앞으로 주택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대변곡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하는 팩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잘 지켜보시면서 너무 팔랑귀가 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서두를 이유 없어. 가장 유리한 그런 타임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 명확한 뚜렷한 해법, 해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틈새도 틈틈이 노리면서 잽잽으로 가다가 카운트 펀치 들이밀고 갈 수 있는 찰나의 골든타임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마침내 징조를 보이기 시작을 했죠. 5월 들어서면서 본격 시작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의 주체인 건설사마저도 휘청거리는데 매매 시장을 자꾸 이상하게 왜곡해 들어가는 분위기 경계하시라. 정말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산후 건강한 목적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